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뭐가 있냐 하면은 먼저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비타민 3총사 이렇게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량이 400IU라는 단위를 쓰는데 400IU가 우리 영양 권장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구입을 하실 때 뒤에 영양 표시면을 보면은 400IU라고 보통은 안 써 있고 10마이크로그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를 먹으면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면역력 관련돼서 요즘하게 얘기되기로는 이거보다 좀 더 먹어도 괜찮겠다 라는 그러한 권고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스위스 같은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섭취량을 좀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2000IU를 권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합성을 아무래도 적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량의 5배에 해당하는 2000IU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 D에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제품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비타민 D가 요즘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곳곳에 넣어놓거든요. 식품업자들은 또 이게 또 비타민 D를 넣게 되면은 기능성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넣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한 섭취량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영양학자들이 그 이상 먹으면은 독성 종말점, 독성이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봐서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드시면 안 되세요. 근데 그 상한 섭취량 비타민 D의 경우에는 4000IU거든요. 권장량의 10배를 드시는 거는 저희가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을 여러 개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더해보세요. 더해봐서 넘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드시면 안 되세요. 첫 번째는요, 영양 섭취가 부족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어떤 영양 섭취가 부족할 때 필요하느냐, 일단은 철분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B군들은 8가지나 돼요. 얘네들이 이제 몸에 부족하면은 우리 몸은 피곤을 느낄 수 있어요.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부족하신 경우에도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가지고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게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의 미량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 B6, B12, 그 다음에 엽산, 비타민 D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D가 PTSD하고 많이 관련이 되고요. PTSD 환자의 62.7%가 비타민 D가 부족했다라는 조사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총격 사건으로 고통받은 생존자들이 종합 비타민하고 무기질을 보충을 했더니 심리적 고통이 임상적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PTS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된 또는 비타민 D 단독도 좋고요.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보충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D는 겨울철에 특히 혈중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노인하고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정상 수치를 가진 노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11배나 높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만큼 비타민 D의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요. 최적의 비타민 D 수치가 손상된 뉴런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신경교세포, 우리가 글리알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경교세포의 기능을 증가시켜서 뇌의 중요한 화학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20나노그램/ml 미만인 사람들하고 30나노그램/ml 이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0나노그램/ml 미만인 사람들의 그룹이 우울증 위험이 85%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7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우울증뿐 아니고 섬유 근육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전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항산화제는 뭐가 있냐면은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광범위하게 연구가 또 많이 됐고 면역력 관련돼서 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까지 저희가 적절히 섭취가 되어야 노화를 우리가 좀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의 경우에도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타민 D 얘기가 나오겠죠. D 중요해요. 비타민 D는 골격 건강을 위해서 혈중 비타민 D가 적정 수준을 이루는 수준이 있는데 혈액 밀리리터당 20 나노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5 마이크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은 성인하고 똑같아요. 1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비타민 D 섭취가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인하고 권장량이 고학년은 똑같잖아요. 네. 비타민 D의 근원 식품으로는 멸치, 고등어, 꽁치, 갈치, 청어 이러한 생선들이 있고요. 달걀, 우유, 버섯 이러한 데에도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섭취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냐면은 하루 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되게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린이의 경우에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괜찮아요.